이제 오늘 그 재밌는 사주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사주의 특성과 왜 부부 관계에 원만치 못하고 왜 바깥으로 다른 남자를 찾는가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자 사주 61세 계묘 병진 무술 갑인. 자,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술일주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자, 무술이란 특성이 뭐예요? 짠돌이. 자, 짠돌이 좋습니다. 짠돌이도 좋고. 왜 그러냐면 무술이라는 무토일주는 재물이 물이기 때문에 물을 무술로서 철벽같이 막을 수 있다고 해서 짠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굉장히 짠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사주는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되는 사주고, 또 결과적으로 왜 부부 합이 안 되는가, 이제 이 원인을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이제 제 관으로 보면 오행이 다 있습니까? 자, 보시면 없는 게 뭐예요? 금이요. 자, 금이 없어요. 오행에. 자, 금이 없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무토일주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심는. 자, 나무를 심어서 물을 빨아들이면 재물이 돈이 되죠. 그러면 자, 그것이 안 된다면 금의 행위를 해서 그 물을 만들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주는 나무가 다 준비되어 있고 땅도 준비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금이 물을 만들 수 있는, 금생수할 수 있는 금이 사주에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항시 우리 물상론에서는 가장 쉽게 사주는 방법을 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재관법을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재와 관의 관법을 한번 해보면, 자, 무토의, 자, 관으로 보면, 관이 뭐예요? 자, 무토의 관. 자, 목이죠. 자, 목의 관은 금인데 없다. 자, 그럼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재관법으로 재로 하면 어떻게 보냐? 재. 자, 무토의 재물은 뭐예요? 여기서 개수죠. 자, 개수. 개수의 재는? 자, 병화예요. 하하. 자, 그러면 이 간목에서 어떻게 할 건데가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간목을. 그러면 간목이 금이라는 거 뭐냐 그러면 간목의 칼자루도 될 것이고, 또 금이 물을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해줄 거고. 근데 이 사주 자체가 저 개수가 물이 적은 거 아니에요, 현재. 자, 이 개수에 물이 적다. 그러면 여기 무토일간의 개수는 재물인데 물이 적으니까 재물이 적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예요, 답은. 자, 그러면 이 무토에서 재관의 관법으로 가도 금인데 여기에서 돈을 재관법으로 가면은 이 개수에서 물을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이냐 그 얘기 아니에요. 물이 토일주의 재물이 물이니까. 그러면 물을 만드는 글씨가 천간에 어디가 있는가를 봐야죠. 병신하고요. 그렇죠. 여기에 이 병화에서 신금을 끌어다 쓰면 뭐가 돼? 병신합수에 물이 되니까 재물을 만들 수 있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순서가, 그러면 자, 신금의 뿌리는 뭐예요? 유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단해. 신금의 뿌리 유금이다. 유금 한번 써봅시다. 자, 유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사는 방법에 의해서는 병신 합수에서 재물이 생기듯이 신금의 뿌리가 유금이니까 유금의 행위를 하면 되겠네가 답이에요. 뭐 할래? 그거 하면 돼.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로 상담을 한다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간단하게 할 수 있잖아요. 뭐 용신을 제가 찾습니까?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자연 이치 그대로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우리의 특이한 고유의 간법, 비법, 이것을 지금 전부 다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와 관의 간법을 가지고 네가 뭐를 해서 잘 먹고 살 수 있느냐,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해답은. 자, 모든 사람들이 상담할 때는 뭐 때문에 와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남들처럼 부자가 되고 편하게 살 수 있어 하는 것 때문에 물어온 거란 말이에요. 잘 살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편하면 안 오죠, 잘 대부분이. 그 여러분들은 그 내정법을 보고라도 네가 뭐 때문에 왔는가? 또 우리 물상을 쉽게 찾는 방법도 다 알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굳이 내정법도 배울 필요 없다. 그냥 우리 물상론만 가지고 내정법도 알 수 있고 직업도 찾는 방법도 쉽고 사실 직업만 찾으면 반반 다 하는 거예요. 여자는 어때? 시집만 잘 가면 되지. 근데 시집을 잘 못 가서 문제지.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사주를 보시면 재관을 항시 먼저 보는데 이 남자의 재관을 남자가 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관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돈의 입장을 두 가지 생각해볼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관의 입장 여기 관의 간법으로 목의 입장으로 보면은 여기서 목의 입장으로 보면 이 간목이 개수의 물 갖고 빨아들이기는 작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작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는 이 개수가 목이라는 게 뭐예요? 목은 교육, 건축, 사람을 상대하는 것 중에서 포함되는 의미죠. 그럼 목이 만약에 학교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대학 시절까지 간목이에요. 그러면 이 간목이 심어져서 물을 빨아들이면 물이 적잖아요. 그럼 학교 다니면 돈이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럼 많이 배우면 안 되는 사주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사주는 공부를 많이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 초등학교 나오면 재벌, 중학교 나오면 준재벌, 대학교 나오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이런 사주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알고 상담하시면 대학을 가서 좋다 안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러면 나는 평소에 공부 못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뭐 돼야 돼? 물 건너 유학을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물상도 자꾸 뭐 해외 가라 하는데 해외 개념을 그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고전에서 해외란 간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상론에서는 해외 어느 나라를 가면 좋아까지도 구별을 다 할 수 있는 게 저희 물상론 아니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업하시면서도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일단 간목이 교육을 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 하나씩 해결합시다. 공부를 그러면 하고 싶은데 내가 못하면 어때요?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국내에서는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살고 있다면 내가 외국을 못 갔을 때 해외에 젊었을 때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면 외국계 회사를 다닌 게 좋다라고 하죠. 왜? 외국에서 이미 물을 건너갔다 온 그 재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주를 볼 때, 자, 재물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외국을 못 갔다고 생각을 하면은 외국 회사를 다니는 게 좋다라고 상담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외를 갔다고 가정합시다. 만약에 유학을 가요, 이 사람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 물상론에서는 팔자가 바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고 바뀌어야 재야된다고 하는 사람이 저다 그 말이에요. 국내에서 이 수준의 사주를 가지고 산다면 이 테두리 갖고 사주를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미국에 산다면 미국의 생활권의 사주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팔자는 바뀌어져야 되고 바꿔야 재하고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그 전화도 상담하시면서 한 것도 뭐냐면 팔자가 바뀔 수 있습니까? 있다. 그러면 나는 왜 여자를 만났는데 우리 여자는 맨날 별로 좋은 여자가 아니고 맨날 저하고 안 좋은 관계에서 이혼하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이 선정할 때 인생 일대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1번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2번이다. 이런 팔자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궁합이란 존재를 가지고 대부분 뭐 속궁합이 어쩌니 뭐가 어쩌니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정작 사주 오행과 구성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무엇이 저 사람이 나를 도움을 줄 거고 나는 뭐를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가 이게 궁합이 돼야 되는데 그저 옛날 궁합은 속궁합이 좋아 뭐이 좋으면 좋다 이렇게만 하고 사는 그런 궁합은 고전에서 얻어줄 수 있는 그런 궁합이라면 우리 물상론에서는 A가 B한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또 다 알아.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너가 만나고 있는 것도 다 안다 그 말이에요. 또 B는 A한테 무슨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접근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서로 필요의 조건에 하에서 결혼과 궁합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하는 게 물상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합이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남천 물상론에서는 안심법이라는 걸 제가 지금 강의도 하고 있고 더 섬세하게 할 수 있는 강의를 앞으로 주어질 겁니다. 지금 시대는 심리학의 시대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심리학을 사주상으로 사주심리학으로 볼 수 있는 게 물상론이에요. 그것이 제가 개발한 마음을 읽어내는 안심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심리와 그 사람의 무슨 생각과 모든 걸 다 읽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앞으로도 제가 상담을 사주심리학을 할 겁니다. 그거는 왜 할 수 있냐 그러면 제가 쓰는 안심법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상대를 봐 사주만 가지고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마음의 안심법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필요가 있지 않냐? 너 그럼 정신이 굉장히 피곤해 지금 현재. 그럼 피곤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가 심리상담이나 이거 하는 건데 우리 물상도에서는 기초 이론에서 모두 안심법이 다 적용되기 때문에 기초를 여러분들이 제가 책에 써놓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거기에 내 생각을 접목시켜서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여건이 돼줘야 여러분들이 안심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제 28일 날 중국 출장을 가는데 이 다음 아마 시간에 그 다음 주 전면도 쉽니다. 그 출장 갈 때도 거기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다시 찾는 이유가 뭐냐. 그때 상담 2개월 전에 상담에 6월달에 했던 상담이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시 지금 부른 거란 말이에요. 소위 천억대에 대한 준재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항저우의 젊은 계층의 사업가들이 저를 찾는 이유가 그겁니다. 종업원 어떤 자기 그 회사 중역을 채용하는데 내가 능력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맞아서 다 갔답니다. 그래서 다시 선생님 모셔서 한번 다시 상담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상담을 28일 날 제가 중국 출장을 갑니다만은 아직까지 한국에서 중국 진출한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중국에서 진출해서 사주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가 최초일 거예요 아마. 그 책도 가지고 가고 지금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우리 물상론이 너무 홍보가 안 돼 있고 지금 사람들이 몰라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간법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덜 된다 입장이지 이제 유튜브 활용이 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계시니까 활용하시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또 지금 내가 밝힌 신 선생님도 어제 전화 와서 저 입금하시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아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늘 제가 그 활용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게 활용을 잘한다고 저한테 어제 전화 왔어요. 근데 이런 것이 저는 그게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이번 유튜브에 그 댓글 다는 거 보세요. 2년 전에 신축년에 제가 상담했던 부분이 그 사람이 어떻게 유튜브를 알고 들어와서 그 선생님에 대해 써놓은 게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썼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전화 상담을 한 거 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신축년에 상담했던 게 저를 이제 유튜브 보니까 이제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댓글 달아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기 어머니도 나 상담했었어요. 그때 당시. 전화 상담을 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상담한, 전국적으로 상담한 분들이 아직까지 저희 유튜브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남촌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알아. 제가 남촌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아는데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은 제가 2년 전에 신축년을 봤던 사람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다시 설명 들어서.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면 국내에서는 안 된다 했는데, 그러면 자, 미국으로 갔다. 예를 들어서,
자, 미국 같은 경신이죠. 그렇죠? 미국의 나라가 뭐예요? 경신이었다. 하하. 그럼 경신 한번 볼까요? 경신이 되면은 여기 사주하고 구성이 맞는가 안 맞는가 보시면 돼요. 자, 신이 온다는 얘기는 지지가 뭐가요? 인신사회가 되죠. 그럼 미국 가서 이 사람이 만약에 생활한다면 인신사회로 살고 사는 거예요. 인생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의 업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서는 그저 금을 쓰는 직업으로 존재하지만 미국에 살게 되면 그러한 일이 천간에 다 돼. 그게 자, 천간에 오시면 잡을까요? 금, 갑무병이 다 쓰죠. 이거 우리가 그 고전에서 뭐라 하잖아요. 그것도. 갑무경. 그러면 이게 다 쓰니까 얼마나 사주가 좋아. 물 임수? 해가 임수가 생기잖아.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갔을 경우에 전략적인 마케팅 스타일로 전략을 하면 너는 크게 성공할 수 있어. 이러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해봐야 이 병화에서 그런 신금을 해서 먹고 사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가는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지지 행동면에 보면은, 볼까요? 행동에. 잘 보세요. 갑인과 인묘지 집이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럼 자, 인묘진해서 갑목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면 저 물이 말라야 안 말라? 그럼 관이 남자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 안시법을 잠깐 해보면 이 시에 있는 갑목이 나한테 심어지겠죠. 그죠? 나한테 심어져. 근데 이 갑목의 관의 뿌리까지 다 여기 돼 있어요. 인묘진으로 있어. 그럼 이 자식하고 연계 있어 없어? 있잖아요. 이 사람 오직 자식 관계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 이 말이에요. 물어보면 확인은 맞습니다. 자, 돈 벌어 누구 주고 싶어? 자식이요. 자식한테 주고 싶지.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간단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의 특성을 보고 이제 자식 관계도 알고 자, 그럼 부부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부부 관계. 왜 부부하고 관계가 좋지 않는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왜 안 좋을까요? 인호술로 타버리니까.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오화가 인호수로 타면 어떤 현상이 올 건데까지 알아야 돼.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호수이 되면 어떻게 돼? 뭐가 말라? 물이 말라요. 물이 말라 돈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돈만 없애는 남자야. 간단하잖아요. 문을 돼요? 간단해.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핵심적인 근본의 원인이고 왜 부부 관계가 돈만 갖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왜 안 좋냐? 부부 관계 왜 안 이루어지냐? 진술충. 자, 여기에서 진술충이 돼 있고 이 인호수이 되면 나를 말리잖아요. 그리고 부부 궁이 합이 안 돼. 자, 나무가 심어져서도 나를 돈을 없애버린 남자고 부부 궁에 이 술토에 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사는 거고 부부 관계는 멀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그 척척척척 답이 나와야 돼. 그게 어려울 것 같으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존재 사주가 다 풀어졌어요. 핵심적인 것이 궁금증 다 해소가 됐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이 사람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제일 이 사주의 특성이 필요한 게 뭐냐예요? 뭘까요? 자, 금과 물이죠. 그러면 잘 봐요. 어떤 남자고 인연이 바뀐 남자라면 인연이 있을까? 한번 봐봐. 있을까? 어떤 남자 인연이 있느냐? 이것도 다 우리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 물상에서는. 자, 나의 마음만 좀 좋고 그것도 좋은데 잘 보시면 무토일간이 나무가 심어져서 물을 빨아들인다는 게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업가의 감목에 금이요. 자, 그럼 건설 쪽에 있는 관련 남자하고 인연이 있어 없어? 있지. 답을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사주를 볼 수 있고 정확하게 갈 수 있어. 이 사람은 사실 사귀는 남자가 건설에 관련된 사람하고 사귀고 있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물상노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네가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도 다 알아. 이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물상노밖에 없어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주를 풀고 하는 것은 근거가 명확해야 돼. 근거를 제시 못하면 그건 말쟁이고 그냥 글쟁이 풍수고 글쟁이 사주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시면 강의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 청산유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주를 대놓으면 못 풀어. 그거는 글쟁이 사주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론을 배우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사주를 잘 보기 위해서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론만 잘잘잘 해놓고 사주 대놓으면 뻥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물상론은 바로 이 현실적인 얘기가 통변이에요. 따로 통변에 대한 것을 배울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설명하면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되는 이 학문 자체가 얼마나 좋다는 시간이 갈수록 더 증명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500명이 제가 그랬죠. 우리 유튜버에 495를 일명됐어요. 500명이 되면 제가 세 사람을 추첨해서 무료 사주를 제가 봐준다고 했습니다. 그 홍보 이벤트 할 거예요. 1000명이 되면 제가 라이브를 한다고 그랬어. 직접적인 라이브 방송을 해서 즉석적으로 풀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몇몇 골라서 직접 라이브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실전에 능할 수 있는 남촌 선생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물상론이 다른 사람들은 실전에 잘 어렵습니다. 저는 실전 무슨 사주 같다고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서 이제 실전으로 도전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은 모일 수밖에 없다. 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되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답은 거의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금을 쓰는 사람이 왜 그러면 건설업을 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 사주를 놓고 봐야 돼요. 자, 근데 이 간목을 써야 되는데 칼자루가 뭐요? 이 금의 칼 날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을 하는 사람인데 금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자, 금이 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의 관이에요. 그러니까 자, 나의 관의 관 바깥 남자지. 뭔 잘 아시겠죠? 나의 관의 관이여 바깥 남자. 그러면 이러한 이치에 의해서 이 사람은 건설업 하는 사람하고 인연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나는 목적은 뭐예요? 이거 잘 보세요. 지금 만나는 이 금생수에서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이,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절대 돈을 안 주면 만나지 않아. 이 여자는. 이게 특징이에요. 목적이 이 개수의 물을 임수로 끌어다가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건설해서 큰 나무를 심어서 많은 물을 더 빠르고 싶은 거지. 이게 이 사람 마음이에요. 이게 안심법이라니까. 안심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초 이론에서 응용을 잘 하게 되면 이렇게 응용이 생깁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더 이 간목을 활용을 해서 할 건데, 그러면 물을 더 많이 빨아들일 건데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없는 금을 지금 사용한다는 얘기는 칼로서 금을 쓰게 되면은 돈이 나올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돈이 만약에 안 주면 어떻게 돼? 너지. 캔슬이지. 그래서 돈을 안 주면 이 사람은 이분의 여자는 무조건 아웃이야. 남자는 아웃이야. 왜? 자, 나는 불타는 정열은 가지고 있어. 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왜? 인호술로 합을 이루게 되면 불타는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이 용어를 여기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하는 얘기야. 왜? 이 여자의 원래가 이 무술이나 술토가 인호술에 연결이 되면 이성욕에 굉장히 강해진다. 이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타고날 때 이 인호술에 불타는 정열은 타고나 있어. 그러면 남자들은 나 잡을 수 있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나는 남자들이 나한테 내가 한번 걸려들어. 이 생각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의 구성을 이렇게 차곡차곡 보시면 어떤 이치가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뭘로 가야 되느냐. 지금의 상황을 한번 해보자. 지금의 상황. 앞으로 우리는 과거, 미래, 현재를 할 건데 지금 임술대운이 와 있죠? 그렇죠? 자, 임술대운이 와 있으면 한번 볼까요? 사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임술대운은 뭐 재운이 안 내면 하지 말고 재운이 왔는데 이 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항상 연구하고 있잖아요. 자, 임술대운이 온다는 얘기는 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다 임술 하나 써봐야겠다. 자, 임수면 자, 물이 많아졌어요. 자, 물이 많아지면 여기에 나무를 심어서 빨아들여야 할 건데 그 얘기 아니에요. 물은 마그만 넣으면 내 것이 아니야. 무토일주는 사업한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물을 마그만 넣으면 그냥 저장 창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을 나무를 심거나 활용을 해야만이 돈이 된다는 사주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토일주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주 구성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먼저 안식법을 읽으라니까 물이 많아지면 뭘 어쩔 건데. 자, 이게 저까지 내가 이 철벽으로 큰 물을 잘 막아놨는데 막으면 넌 뭐 할 거냐고. 활용을 해야지. 용수를 쓰든지 뭘 쓰든지 활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욕심이 생겨 안 생겨? 생긴다. 근데 부동산을 본인이 취하게 돼도 대운에 따라서는 진술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해도 이런 사람들은 빨리 매출 차익을 먹고 빨리 튀어야 돼. 그런 시기를 활용을 하라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부동산을 한대요. 좋을까요? 그럼 부동산 해라. 해서 부동산 매입하고 사봐. 사는데 이미 목표는 부동산이야. 행동이 어떻게 움직여주는 걸 보라고 하죠. 행동이 진술충 움직였어요. 그러면 시세차익 보고 얼른 튕겨야지. 더 폭발하기 전에. 그러면 자, 잘못하면 폭삭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회 포착을 잘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한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사람의 관계성과 마찬가지예요. 계수가 오잖아요. 자, 이 마음은 하나 빼먹었네 내가 가만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떤 게 있는가를. 자, 여기 이제 무기합을 빼먹었어요. 다시 처음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무기합이 되잖아요. 자, 이렇게. 자, 무기합이 되면 기토가 되죠. 자, 무기합파도 되죠. 합파는 인호술이에요. 합파는. 근데 기토가 되면은 여기 각기와 을목이 돼야 한대요. 자, 그러면 여기 을목이 된다는 얘기는 을목으로 저 계수물을 적당히 갖고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 작은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짜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경우는 엄청 짭니다. 그래서 남자한테 돈을 안 쓰지. 간목이 남자한테 돈 쓸 일 없지. 왜? 내가 지금 이 간목을 을목으로 만들어서 이 계수 물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 물을 뺏기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짠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좋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까지 지금 설명한 것도 용신이나 지장하고 신살로를 일체 쓰지 않고도 정확히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거. 또 지금 상담한 결과가 아주 적중해 100발백중 다 맞았습니다. 이런 거 실제가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런 방법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상론은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여러분도 항시 믿고 따라준다면 아마 유명한 술사가 될 걸로 봅니다.